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휴일 동안 느닷없이 역사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당사자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대표하는 대선 주자이며 지지도 1, 2위 간에 벌어진 논쟁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1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에 고향인 안동에 갔죠. 그곳에 있는 이육사 기념관에서 놀랄 만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는 달라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다시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말하자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친일파가 미국 점령군과 합작해서 정부 수립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가짜 독립투사의 아들이라는 비판에 휩싸인 이 김은웅 광복회장이 고등학생 대상 강연에서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인 50총선거로 전국회를 구성함으로써 건국의 과정을 밟습니다. 당시 투표율은 95%를 넘었으며 유엔은 한반도 유일한 정부라고 결의했습니다.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다. 그 건국 과정에 임정에서 돌아온 독립투사는 물론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미군 주도는 이 얄타 회담에서 결정된 것으로 38선 이하 한반도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축출하고 권력의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야당은 물론 거의 대부분 역사학자들을 비롯해 양식 있는 이들이 일제히 반발한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대한민국 출발을 부정하는 충격적인 역사인식이다. 이재명식 논리라면 독립운동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아래 대한민국 건국에 앞장섰던 이승만 대통령은 졸제 친일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말입니다. 민주당 대통령들은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불안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도대체 친일파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조선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이 지적한 바처럼 초대 입법, 사법, 행정, 삼보의 수장과 첫 내각 다수는 임정 요인이거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신익희 전국회 의장,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이시영 부통령만 해도 1919년 임정 수립 때부터 참여해 평생을 이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입니다. 이범석 총리 겸 국방장관은 광복군 참모장 출신이며 지청천 무임소 장관도 광복군 총사령관 출신입니다. 이인 법무장관도 조선의학회 사건 때 투옥됐던 항일 변호사였으며 김도윤 재무장관도 38 독립선언 조선의학회 사건 때 투옥된 독립투사입니다. 이런데도 이재명은 친일파가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정부를 수립했다고 한 것입니다. 미군을 점령군으로 보는 것은 남로당이 하던 주장입니다. 이 북한은 지금까지도 남조선의 역사를 일제강점기 그리고 미제강점기로 구분합니다. 제가 일제강점기 대신에 일제시대라는 말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시각을 운동권 출신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데는 리영리라는 사람이 쓴 해방전후사의 인식, 이른바 해전사라는 책 탓이 큽니다.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친일파 4대주의자들이 득세하여 애국자를 짓밟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 분단의 영과를 획책하여 민족의 비극을 가중시켰다. 이 놀라운 건 이재명 측의 반응입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발언이라고 치고 나왔습니다. 이 미군은 우리를 해방한 게 아니라 점령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고 스스로 점령군이라고 표현한 문서도 예를 들었다. 당시 포고령들 몇 개가 그랬죠. 그리고 보니 문재인 정부 들어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1948년 국제연합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하는 부분을 통째 빼버린 것도 다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대선 주자 간의 논쟁으로 비화했습니다. 이 윤석열은 4일 용납할 수 없는 셀프 역사 왜곡이라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광복 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황당무계한 발언을 집권 세력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이 지사도 이어받았다. 이재명도 대한민국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탄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도 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구태 색깔 공세라니 참 아쉽다.
이렇게 말하며 그가 다시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38선 이북에 진주한 소련군과 이남이 진주한 미군 모두 점령군이 맞는다. 미군 스스로 포고령에서 점령군이라고 표현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단도 입장문에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인식 부재라고 마타도를 하기 전에 본인들이 역사 지식 부재부터 채우는 것은 어떨지 제안한다. 역사 지식 부재라고요. 저도 근현대사 공부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성전국인 미국이 일제를 무장해제하고 그 지배 영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했으므로 점령이 맞는 표현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점령군 주한미군을 몰아낼 것이냐는 황당무계한 마타도마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 2017년 출간한 이재명의 자전적 에세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문제는 미국 역시 당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결코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그 에세이집에서 2017년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YS DJ 묘에만 참배하고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지나친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한 독재자였다.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 매국 세력이라고 했습니까? 이 공산당 왜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없습니다. 아마 지하의 김구 선생부터 놀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현 야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친일 독재 매국 학살 세력이 이 나라 다수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정말 누가 이 중국이나 북한에 굴신하는 매국 독재 세력이고 그리고 누가 애국 세력일까요? 점령의 사전적 의미는 적국의 영토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군사적 지배하에 두는 것입니다. 미군이 진주는 카이로 선언과 얄타 회담의 의미로 보면 조선이 독립을 준비하고 일본이 철수를 강제할 연합군의 상륙이었으며 실제 1945년 9월 미국이 38선 이남에 들어와 미군정을 실시한 것은 질서 유지와 치안을 위한 것이었지 미국의 통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군의 군사적 표현인 점령을 확대 해석해서 미군이 점령군이었다고 정의하는 것은 당치 않는 표현입니다. 당시 건국을 준비하는 단체들도 미군을 점령군으로 부른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셀프 역사 왜곡이라고 한 지적처럼 이념에 취해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어떻게 된 걸까요? 7월 3일 윤석열과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입당 문제를 논의했지만 윤석열은 민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회동 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자유민주를 추구하는 세력이 힘을 합쳐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입당 시점을 당기는가라는 질문에는 대선 출마표기 때 기조는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이 밀고 당기는 게 이제 노예한 정치인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외에 생각하는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공개할 수 있는 일정을 사전에 공개해 드리겠다. 아무튼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할 것 같다. 여러 사람 얘기를 듣고 결정하겠다는 건데 그래서인지 일부 언론에서는 호남표를 의식해서 국민의힘 입당을 망설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출사표를 내자마자 자신에게 덮쳐온 처가 리스크와 이른바 엑스파일에서 떠도는 여러 의혹들이 확대 재생산 여부가 그의 진로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3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KBS 토론에서도 윤석열은 집중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가장 나를 세운 사람은 다들 아시겠지만 단연코 추미애입니다. 최문순 지사는 참으로 이상한 질문을 추장원에게 하더군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대권 도전이 직권남용이 아닌지 해석해달라. 근데 그걸 왜 추미애에게 묻는가요? 추미애는 윤석열과 최재형의 대권 도전을 사자바 비난했습니다. 고도의 정치 중립, 생명과도 같은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은 있어서는 안 될 회계망측한 일이다. 그런데 그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깬 사람은
그리고 깬 세력은 어디입니까? 바로 집권 세력이지 않습니까? 이 명색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한 사람이 행정부의 장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회개망측한 일이 아닌가요? 그녀 윤석열 공격은 자신의 주가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제가 보기엔 사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이미 감찰도 했고 징계도 청구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직무배제한 총장에 대해서 아직 정치로 봉사한다는 말을 안 했다고 저희 징계 청구서를 믿지 않고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 법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할 것까지 고려해서 그리고 예단을 해서 판단을 해야 옳았다는 말입니까? 그녀는 윤석열의 장모 사건까지 공격했습니다. 장모 사건도 기소만 하면 저렇게 3년 실형이 나올 정도인데 그동안 뭐 했냐? 누가 입건조차 안 했냐? 그 뒤에 한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 배우에 혹시 개입하지 않았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 말하자면 윤석열이 배우에서 개입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말입니다. 이 낙인도 윤석열 공격대열에 섰습니다. 윤석열 바람을 잠재우고 충청권 승리 토대를 닦을 후보가 누구인가 라는 양성조의 질문에 이 낙인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이 국민 검증은 이미 혹독하게 시작됐고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자, 이제 조국 얘기도 하겠습니다. 요즘 수감된 아내 정경심과 함께 재판을 받는 데다가 불공정이 상징이 되어서 이 민주당 지지도 추락의 원인으로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 조국이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 그냥 페이스북에 이렇게 쓴 겁니다. 당은 이미 강을 건너 들판을 향해 진군하고 있다. 나는 강이 아니라 뗏목에 불과하다. 무슨 뜻일까요? 알고 보니 심오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강경에 뗏목의 비유가 있다.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리라는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강이 아니라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에 불과하다. 강 위에서 부서진 뗏목을 고치는 일은 저와 제 가족 및 소수의 동지와 친구들의 일이다.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대중의 지지를 회복하는데 가장 장애물이 조국이라는 뜻으로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고 한 것인데 강이 아니라 뗏목이라면 강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요? 그러다가 조국의 심오한 뜻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막는 가장 큰 강이 윤석열인데 그 강을 건너게 할 뗏목이 자신이라는 뜻이란 걸 말입니다. 그는 이일 윤석열의 장모가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그날 하루에만 윤석열을 비판하는 글을 10여 건 올렸습니다. 대개 이런 글입니다. 10원이 아니다. 22억 9천만 원이다. 다른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자, 그 조국의 딸 조민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이 조민이 부산대 의주는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부산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고려대가 이 정경심의 2심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부산대는 올해 3월 대학 내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고 유은혜 장관은 진상조사 결과는 이르면 3, 4개월, 늦어도 7, 8개월 뒤에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 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열리는데 위원장이 개인 사유로 사퇴를 해버려서 이 새 인물이 선임되는 등 진상조사는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좀 다릅니다. 정진택 총장은 최근 곽상도 의원과 가진 면담에서 이심을 통해 입시 허위 서류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내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정경심이 조민의 입시를 위해 허위 서류인 당국대 의과학연구소 이 체험활동 확인서와 제1제자 논문 등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학 논문의 제1제자였죠. 정경심에 대한 2심 선고는 9월경으로 예상하니 아마도 고려대의 조치는 올해 안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에게 불공정이 상징으로 보인 사건이니 고려대로서도 달리 선택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입학 과정 등의 문제로 석사보다 학사가 먼저 취소되는 사례는 없었다며 학사가 취소되면 석사도 취소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 입학이 취소가 되어도 부산대 의전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은 유지된다는 거겠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대학 입학이 무효가 됐는데 의전은 입학과 졸업은 그대로 유효해서 조민의 의사 자격도 유지되는 초유일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에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최근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경찰이 정치 개입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전히 정치 개입하는 경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갑자기 소환 통보 사실과 함께 광고 매출을 후원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 내용까지 조작해서 특정 방송사가 보도했다. 그는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고 서면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이 사건은 2015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 구단주로 있을 당시 구단 광고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네이버 등 관내 대기업들로부터 160억 원을 유치한 사건입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은 기업들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며 그를 고발했습니다. 이재명은 의혹 부풀리기라면서 시대착오적인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직권남용, 정치 개입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만 그는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는 요즘 사면초가 신세가 됐습니다. 사면초가. 이 민주당 모든 주자들이 그에게 창을 겨누고 있는 데다가 겨누는 데다가 승밖에는 윤석열이 마상에 높이 앉아서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또 김부선 스캔들부터 다시 발화하려 하는 판입니다. 그는 어제죠. 이 정세균이 스캔들 해명을 요구하자 바지를 다시 벗으라는 말이냐고 되물어서 충격을 줬습니다. 게다가 느닷없이 성남FC 사건으로 경찰이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니 어찌 사면초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에게 천실을 가르쳐줄 범정 같은 이가 없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